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저는요, 그 답을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산 가방 하나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가방을 누가 가져갔느냐보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죠.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웃으면서 그 말을 하던 얼굴,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강미라. 올해로 결혼 12년 차예요. 격리 일을 하고 있고요.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 영수증 한 장도 그냥 못 버리는 사람이죠. 어느 주말 오후 우리 집 현관 벨이 울리면서 시작됩니다. 문을 열면 거기엔 늘 시누이 혜란이가 서 있었어요. 제 남편 박성호의 10살 아래 여동생이죠. 계약직이다 알바다 하면서 혼자 원룸에 사는 아가씨인데 주말마다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죠. 신발도 채 벗기 전에 언니 나 배고파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러고는 제 대답도 듣기 전에 냉장고 문을 척 열어요. 자기 집 냉장고처럼요. 어제 만들어둔 갈비찜, 손질해둔 과일, 먹을 만한 건 그릇째 꺼내 먹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음식이야 얼마든지 더 낼 수 있어요. 손님 오면 자꾸 뭐라도 내오는 게 제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갈 때가 문제였죠. 화장실 휴지, 새로 뜯은 세제, 핸드크림까지 자연스럽게 자기 가방에 쏙쏙 넣더라고요. 혜란아, 그거 한 통밖에 안 남은 건데? 에이, 언니는?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요? 언니네는 또 사면 되잖아.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니 저도 더는 말을 못했죠. 밤에 남편한테 슬쩍 얘기했어요. 여보, 혜란이 올 때마다 생, 여보, 혜란이 올 때마다 생활용품을 너무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혼자 사니까 그러는 거지. 가족끼리 왜 그래? 좋게 좋게 넘어가자. 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저만 야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참았죠. 그렇게 넘어가던 일이 선을 넘기 시작한 건 그 해 명절 무렵이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같이 갔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요, 카트를 밀면서 명절에 쓰지도 않을 것들을 막 집어 담는 거예요. 비싼 수입 과자에 무슨 수제 맥주 묶음에 사봤자 한두 번 쓰고 말 작은 가전까지요. 제가 혜란아, 그건 명절에 필요 없잖아 하면 아유 이왕 온 김에 하면서 또 슬쩍 담더라고요. 그렇게 카트가 산더미처럼 가득 차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혜란이가 갑자기 어머 어떡해? 아유 나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계산할 때만 되면 꼭 지갑이 없었죠. 결국 제 카드로 다 긁었어요. 그런데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대신, 언니네는 좋겠다. 이런 비싼 것도 척척 사고 좋은 거 먹고 살아서. 저는 그 말이 참 묘하게 사람을 긁었어요. 도와줬더니 오히려 제가 호강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죠. 이번엔 좀 단단히 말해야겠다 싶어서 남편한테 다시 얘기를 꺼냈죠. 여보, 이번 명절 장값으로만 37만 원이 나왔어요. 그것도 절반은 명절이랑 상관도 없는 거였어요. 혜란이가 혜란이가 담은 수입 과자에 맥주에 무슨 미니 가습기까지 그걸 다 저희 카드로 냈다고요. 매번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가족끼리 그런 것도 일일이 계산하냐? 아이, 당신 너무 그러지 마. 그 한마디에 가슴이 턱 막혔죠. 제가 무슨 돈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쓸 땐 쓰더라도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말하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날 저는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말수가 줄었죠. 저는 진짜 속상하면 오히려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 겸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한 참이었죠. 어머님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숨부터 길게 쉬시더라고요. 성호야, 혜란이가 요즘 재취업 안 돼서 마음고생이 심한가 보더라. 같이 좀 데려가서 바람이라도 쐬게 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오빠니까 챙겨야지. 저는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그게 무슨 결혼기념일 여행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니 부탁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죠. 저도 며느리 된 도리에 모진 소리 하기가 그래서 결국 그러죠 뭐 하고 참았어요. 비용은요? 비행기 표며 숙소며 거의 다 저희 부부가 냈죠. 그런데 정작 여행 내내 혜란이는 입을 가만두질 않았어요. 여긴 숙소가 좀 별로네. 아, 돈 아깝다. 그치? 아, 이 집 음식 별로다. 언니, 다음엔 좀 알아보고 와. 세상에, 한 푼 안 보태고 따라온 사람이 평가만 하고 다니니 제 결혼 기념일이 누구 비위 맞추는 날이 돼버렸죠. 저는 바다를 보면서도 마음이 영 답답했어요. 여행 다녀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어머님이 또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죠. 성호야, 요즘 병원비에 관리비까지 너무 힘들구나. 생활비 좀 더 보태주면 안 되겠니? 남편은 부모님 일이라면 두말 없는 사람이라 바로 돈을 더 보냈어요. 저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노후 생각하면 이해해야지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그 며칠 뒤였어요. 무심코 혜란이 SNS를 봤는데 새 운동화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든 사진도 있었죠. 이번 달도 나한테 주는 선물, 기분 전환 완료. 이런 글이랑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로 한동안 움직이질 못했죠. 어머님이 힘들다고 받아간 그 생활비가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제야 눈치가 딱 오더라고요. 가슴이 서늘하다 못해 손끝이 다 차가워졌어요. 옛말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 꼴이었죠. 저는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 값도 깎아보고 영수증 한 장 한 장 가계부에 옮겨 적으면서 한 달을 빠듯하게 꾸려가는데 그렇게 아낀 돈이 누군가의 새 운동화가 되고 백화점 쇼핑백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그날 저는 가계부를 펼쳐놓고도 한 줄도 못 적었어요. 숫자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화가 났다기보다는요. 뭐랄까, 그동안 제가 아껴온 게 다 우습게 느껴져서 속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죠. 정성을 다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으니 사람이 참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큰맘 먹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어머님 드린 생활비 혹시 혜란이 용돈으로도 가는 거 알았어요? 저 오늘 혜란이 SNS 봤는데 새 운동화에 백화점 쇼핑까지 했더라고요. 동생도 형편 어려우니까 동생도 형편 어려우니까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냥 서운한 마음을 담담히 말했죠. 저는요, 우리 집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그 돈을 보태는 줄은 몰랐어요.
그럴 거면 미리 상의라도 해줬어야죠. 그랬더니 남편이 뭐랬는지 아세요? 아니, 당신은 진짜 너무 계산적이야. 계산적이라뇨? 저는 그 말에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더 따져봤자 제 입만 아프겠다 싶었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도 가족이니 최대한 맞춰 살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이후로요,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식기 시작했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도 시댁에 대한 정도 차곡차곡 한쪽에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제가 10년을 모아 처음으로 명품 가방 하나를 산 거예요. 저 자신한테 주는 작은 선물이었죠. 그 가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말이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10년을 아끼고 아껴 모아 산 가방 이야기입니다. 큰맘 먹고 산 거라 안쪽에 제 이름 첫 글자까지 작게 새겨 넣었어요. KMR. 저한테는 그게 10년 고생에 대한 훈장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 가방을 혜란이가 본 거예요. 눈빛이 딱 달라지더라고요. 언니, 이거 어디 거예요? 얼마 줬어요? 와, 진짜? 와, 언니는 좋겠다. 나는 언제 이런 거 들어보나? 한 번도 아니고 올 때마다 묻고 만져보고 어깨에 매보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라고요. 휴대폰으로 가방 사진까지 찍어대니 저는 좀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며 넘겼어요. 가족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죠. 갖고 싶으면 본인이 모아서 사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게 제 실수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어머님 생신 식사를 하러 그 가방을 들고 시댁에 다녀왔죠. 다녀와서 며칠은 가방을 옷장에 넣어뒀는데 어느 날 꺼내려고 보니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저는요, 물건 하나 허투루 안 두는 사람이거든요. 어디에 뭘 뒀는지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없으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집안을 다 뒤집었어요. 옷장은 물론이고 신발장, 베란다 수납장, 안 보던 서랍까지 다 열어봤죠. 혹시 내가 어디 두고 깜빡했나? 스스로를 의심하면서요. 그런데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요. 가만히 앉아서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가방을 마지막으로 든 게 언제였더라? 아, 어머님 생신날 시댁에 들고 왔었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하면서도 자꾸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더라고요. 여보, 혹시 내가 시댁에 가방 두고 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머님께 한번 여쭤봐 줄 수 있어요? 에이, 거기 뒀으면 어머니가 진작 연락 주셨겠지. 그런 걸 뭐하러 여쭤봐. 당신이 집 어디다 흘렸겠지. 물어봐 주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디 뒀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데요. 혹시 모르니 시댁에 두고 온 건 아닌가. 그 가능성 하나 같이 짚어보자는 거였는데 남편은 그조차 귀찮아 하더라고요. 저는 더 말 못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속에서는 뭔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혜란이가 우리 집에 오는데 어깨에 그 가방하고 똑같이 생긴 걸 메고 온 거예요. 색도 모양도 같았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죠. 비슷한 가방이야 세상에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식 단추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제 가방 모서리에 살짝 긁힌 스크래치 자국이 있었는데
작년에 모서리를 살짝 부딪혀서 생긴 거였거든요. 글쎄 그 자리에 그 모양 그대로 똑같은 자국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가방 상태가 제 것보다 훨씬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애지중지 모셔두던 가방인데 모서리가 하얗게 까지고 손잡이 가죽도 축 늘어나 있었어요. 단 며칠 사이에 누가 막 굴리기라도 한 것처럼요. 그걸 보는데 속이 다 쓰리더라고요. 혜란아, 그 가방 어디서 났어? 아, 이거 중고로 싸게 샀어요. 누가 급하게 판다길래. 왜요? 언니 것도 아닌데. 말끝이 흐려지고 손이 가방끈을 자꾸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다가가서 가방 안쪽을 열어봤어요. 거기 있었어요. KMR. 제가 직접 새겨 넣은 그 이니셜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죠. 이건 중고로 산 게 아니라 그냥 제 가방이었어요. 혜란아, 혜란아, 이거 내 가방이지. 여기 내 이니셜 새겨져 있잖니? 혜란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또 말이 빨라졌어요. 그게 잠깐 들어본 거예요. 언니가 안 쓰는 것 같길래. 세상에, 잠깐 들어본 거라고요. 망가뜨려 놓고요. 마침 그 자리에 어머님도 계셨는데 어머님은 또 어떻게 나오셨는지 아세요? 아유,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비라야. 네가 좀 이해해라. 이 일을 크게 만들 거 뭐 있니? 그래. 그냥 좋게 넘어가자. 동생이 일부러 그랬겠어. 여러분, 그 순간 제 속이 어땠을지 짐작하시죠? 가방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 망가뜨리고 거짓말까지 하는데 그 셋이 다 같이 저더러 이해하라는 거예요. 도둑 맞은 사람이 오히려 예민한 사람이 되는 그 기막힌 자리에서요. 누구 하나 혜란아 그건 네가 잘못했다. 그 말을 안 하더라고요. 12년을 한 식구로 살았는데 그 순간 저는 그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냥 참는 게 아니었어요.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있던 게 드디어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도 신기하게 머리는 차갑게 식더라고요. 저 그날 결심했어요. 이제 더는 안 참기로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기로요. 그동안 참고 또 참던 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12년을 참고 또 참고 제가 처음으로 달라진 순간이요. 저는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 오히려 목소리가 차분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날이 딱 그랬죠.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세 명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예요. 그건 가족이고 뭐고 돈 아니에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성호하고 어머님이 동시에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까지 해? 좋게 넘어가자니까. 아유, 돈 아니라니? 그런 무서운 말을 식구끼리 어떻게 하니? 저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은 차분했죠. 이미 그 며칠 동안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마음속으로 다 정리해둔 참이었거든요. 저는 영수증 한 장도 안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렇게 쓰일 줄은 저도 몰랐죠. 저는 가방 산 날 영수증 사진을 찾아서 셋 앞에 화면을 쓱 내밀었어요. 다들 이 가방 그냥 좀 비싼 가방쯤으로 보이죠? 얼마짜리인지 한번 보세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남편도 입을 떡 벌렸죠. 거기엔 740만 원. 그렇게 또렷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700? 가방 하나가? 세상에. 여보, 이게 정말 이 가격이 맞아? 네. 제가 10년을 아끼고 아껴서 큰맘 먹고 딱 하나 산 거라고요. 그 잠깐 들어본 가방이요. 그제야 셋 다 얼굴빛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가벼운 물건 하나 슬쩍한 정도로 여기던 일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이 돼버린 거죠. 늘 참기만 하던 사람이 영수증까지 들이미니 다들 적잖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혜란이가 글쎄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발뺌이 안 되니까 이젠 아예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들고 다니다가 실수로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걸로 하나 사서 몰래 갖다 놓으려고 했지. 요즘 짝퉁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요? 진품이랑 구분도 안 가요. 언니도 실제로 보면 모를걸요? 내가 사올 테니까 그대로 쓰는 게 어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남의 가방을 가져가서 망가뜨리고 그걸 가짜로 바꿔치기 해서 속이려고 했다는 걸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손이 다 떨렸어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있나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를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가짜를 갖다 놔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에 더 서글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서 가짜로 바꿔치기 해서 날 속이려고까지 했다는 거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제야 남편이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혜란아, 너 진짜 아니 그래도 경찰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아니, 동네 창피하게. 네, 동생이 도둑질에 사기까지 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머릿속엔 여전히 남들 눈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을 완전히 정했어요. 이상하게 떨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하던 갈등인데요. 막상 선을 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어요. 더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줘서 말했죠. 좋아요. 정리할게요. 혜란아, 가방값 전부 물어내. 새것 가격 그대로 한 푼도 안 깎아줘. 혜란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안 물어내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는 이미 다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당분간 이 집 나가서 따로 살겠어요.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요. 여러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요. 그렇게 늘 일을 덮기만 하던 어머님이 처음으로 말을 못 잇더라고요. 입만 뻥끗뻥끗. 미라야, 그게 그 한마디를 못 꺼내셨어요. 늘 네가 좀 이해해라 하던 분이 정작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혜란이는요. 그 뻔뻔하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겁먹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말이 빠르던 애가 입만 탈싹거리고 아무 말도 못했죠. 저는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참는 사람이 한 번 마음을 정하면 어떤 큰 소리보다 무섭다는 걸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작아져 있었나, 왜 그렇게 제 마음을 졸이며 살았나 싶더라고요. 화를 안 낸다고 해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 알면서도 다 알면서도 식구라서 덮어준 거였는데 그걸 다들 만만하게만 봤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집을 나갔느냐고요? 네, 나갔어요. 그날 선언을 하고 며칠 뒤 저는 캐리어 하나에 옷까지 하고 세면 도구만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잠깐 며칠 머리만 식히고 오자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정말 한동안은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오피스텔을 보러 다니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12년 만에 처음으로 오롯이 나 혼자 있을 공간을 구하는 거였으니까요. 보증금이며 월세며 따지면서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후련하기도 했어요. 결국 친정 근처에 혼자 쓰기 딱 좋은 작고 조용한 오피스텔을 얻었죠. 그 방에 처음 발을 들이는 순간, 아, 이제 내 시간을 좀 살아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그제야 일이 정말 커진 걸 느꼈나 봐요. 제가 짐 싸는 걸 보고 옆에서 안절부절 못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집에서 얘기를 풀자. 응?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마음이 약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어요.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으면서 차분하게 말했죠. 얘기는요, 이미 충분히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준 적 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한 게요. 그렇게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매일같이 시누이 눈치,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그 눈치들 속에서 살다가 혼자 있으니까 비로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작은 방에 혼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데 그게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았죠.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조용해졌어요. 혜란이는 한마디도 못 올리더라고요. 그렇게 친한 척하며 선 넘던 애가요. 어머님도 저한테는 함부로 전화를 못 하셨죠. 늘 네가 이해해라 하던 분들이 막상 제가 선을 그으니까 다들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죠. 그동안 실컷 휘두를 땐 언제고 막상 제가 등을 돌리니까 이제 와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이 나왔어요. 진작 이렇게 조심들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일이 이 지경이 돼야 정신을 차리시나 싶어서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는 알림이랑 같이요. 가방 수리비에 보상금까지 합친 금액이었지요. 혜란이가 그 큰 돈을 마련할 리는 없으니 결국 남편이 떠안은 거겠죠.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여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당신 마음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집으로 와줄 수 있을까?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안 흔들렸다면 거짓말이겠죠. 12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변명 한마디 없이 내가 짧았다고 인정한 그 사과는 그래도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건 받기로 했죠. 저는 답장을 짧게 보냈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돈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안 들어가요. 분명히 말해두는데 가족이라고 다 봐주는 거 아니에요.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그땐 가족이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이번 일로 다들 똑똑히 아셨을 거라 믿어요. 진심 어린 사과엔 저도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과는 받았죠. 하지만 받자마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걸 저는 알거든요.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나요? 한 번 무너진 선은 시간을 두고 단단히 다시 세워야 하는 거니까요. 급하게 덮으면 또 골물뿐이죠.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새로 산 가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700만 원짜리 명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3만 원 주고 산 천가방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가방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비싼 가방을 들 땐 늘 누가 흠집 낼까, 누가 탐낼까 조마조마했는데 이 가방은 그냥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요. 누가 들고 가면 또 어때요? 3만 원인데. 그렇게 생각하니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가방 안에 지갑이랑 손수건을 차곡차곡 넣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동안 내가 정말 많은 걸 참고 살았구나. 비싼 가방 하나 지키자고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이제는 나를 좀 아끼면서 살아야겠다 하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은 참 따뜻하지요.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군가의 희생만 먹고 자라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한쪽이 계속 참고 양보하는 게 화목이 아니라 서로 선을 지켜줄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인 거죠.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디 참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선을 꼭 지키면서 사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